여러분, 샐러드나 파스타에 빠지지 않는 올리브 다들 좋아하시죠? 그런데 만약 이 작은 열매 하나가 일본 남부 농업의 미래를 통째로 바꾸는 거대한 혁명을 이끌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놀라운 녹색 혁명의 심장부 큐슈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과연 나무 한 그루가 한 지역의 농업 전체를 구할 수 있을까? 이 거대한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입니다. 먼저 큐슈 농업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왜 하필 올리브가 해결책으로 떠올랐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실제 농부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본 뒤에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시스템, 그리고 올리브가 그려나갈 미래까지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 올리브 혁명, 이게 도대체 왜 필요했을까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큐슈 농업이 마주했던 그 거대한 벽이 대체 뭐였는지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큐슈 올리브 보급협회, 그러니까 KOA가 가장 먼저 본 건 바로 시장의 빈틈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본 사람들은 올리브유를 정말 많이 쓰는데 막상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제품의 99%가 이탈리아나 스페인산이라는 거죠. 아니, 이렇게 큰 시장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우리 손으로 만든 공급은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돈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농촌에 가보면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농사일을 이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때는 황금빛으로 가득했던 밭들이 지금은 잡초만 무성하게 버려져 있는 거죠. 이건 그냥 농업이 어렵다 이 수준을 넘어서 농촌 공동체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이었던 겁니다.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처럼 지구가 계속 뜨거워지면 한 20년만 지나도 큐슈의 대표 과일인 감귤 같은 건 더 이상 키우기 힘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건 뭐 말 그대로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정말 막다른 길에 다다른 거였죠. 자, 시장은 텅 비어있고 농촌은 늙어가고 기후는 변하고 이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게임 체인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정말 의외의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올리브나무였죠. KOA 이사장의 이 한마디에 모든 전략이 다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더위에 강한 올리브는 큐슈의 유망한 차세대 작물입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에도 강하면서 돈도 되는 작물, 이게 바로 큐슈 농업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여기서 KOA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표 좀 보세요. 왜 굳이 이탈리아 품종을 가져왔을까요? 일본 품종이랑 비교해보면 나무 한 그루에서 열리는 열매 양이 무려 3배가 넘어요. 그리고 거기서 짜낼 수 있는 오일의 양도 훨씬 많죠. 이건 그냥 한번 심어볼까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건 돈이 되는 농업이다 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아주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거대한 계획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뿌리를 내렸을까요? 이 멋진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낸 사람들, 그분들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래 공무원이셨던 우에조노 씨 이야기인데요. 지역의 주역 상품이었던 감귤 가격이 폭락하는 걸 보면서 정말 큰 위기감을 느끼셨대요. 사실 처음엔 반신반의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학교 다닐 때 올리브는 쇼도시마 같은 특정 지역에서만 자란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그 오랜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도전에 나선 거죠. 그리고 그 용기 있는 도전의 결과가 바로 이 숫자 40입니다. 혼자서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40명이 함께하는 커다란 공동체가 된 거예요. 정말 한 사람의 용기가 어떻게 지역사회 전체를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농사 경험이 전혀 없었던 은퇴하신 7가족이 모여서 시작한 칸나비 연구의 이야기인데요. 주변에서는 다들 저분들 몽상에 빠졌다, 아마추어들이 뭘 하겠어 하면서 수군거렸다고 해요. 하지만 그분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불과 2년 만에 100kg이 넘는 올리브를 수확해 냈습니다. 이걸로 자신들만의 오리지널 오일을 만들기에 충분한 양이었죠. 모두가 뜬구름 잡는 소리라며 비웃었던 그 꿈이 바로 눈앞의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놀라운 성공들이 단순히 개인의 열정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겠죠. 그 뒤에는 아주 체계적이고 강력한 지원군,
바로 KOA가 있었습니다. KOA가 만든 이 시스템을 보면 와, 성공할 수밖에 없었구나 싶어요. 이게 뭐냐면 1차, 2차, 3차 산업을 다 묶어버린 거예요. 먼저 재배 단계에서는 좋은 이탈리아 묘목이랑 전문가 기술을 지원해주고요. 열매를 따면 2단계, 가공센터에서 오일로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3단계, 판매까지도 도와줘요. 농부는 그냥 나무를 심고 정성껏 키우는 데만 집중하면 되는 거죠.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책임져 주니까 농부들 입장에서는 실패에 대한 부담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올리브 혁명이 단순히 농사를 바꾸는 걸 넘어서 어떤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그 더 큰 그림을 함께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혁명은 단순히 올리브 오일 하나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보세요. 잎으로는 향긋한 차를 만들고 열매로는 화장품이나 파스타, 비누, 핸드크림까지 정말 끝이 없죠. 올리브 나무 하나가 이렇게나 무궁무진한 산업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그 잠재력을 아주 똑똑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바로 농업 관광, 요즘 말하는 에그리 투어리즘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름다운 올리브 밭을 거닐면서 휴식을 취하고 그 자리에서 갓 짜낸 신선한 오일을 맛보는 경험. 농장 수입의 상당 부분이 관광에서 나온다는 이탈리아의 토스카나처럼 큐슈 역시 바로 그런 새로운 가능성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칸나비 연구회 오사와 씨의 이 한마디가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올리브밭 바로 옆에 우리 회원 모두를 위한 집을 지을 계획이에요. 이건 단순히 돈을 버는 걸 넘어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바로 이것이야말로 올리브 혁명의 진짜 심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모든 가능성을 생각하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큐슈는 일본의 토스카나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 위대한 변화가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